페이퍼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 그룹을 가지고 20개 정도로 한번 쪼개보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하나의 즐거운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그거 즐겁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는 그 일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내 비즈니스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경영자가 됩니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있을 때는 정말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아요. 월급쟁이, 재미없습니다. 남이 시키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열정을 뽑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는 회사 속에 존재하는 1인 기업가고 이 서비스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영자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게 된다고 그런다면 내가 어떤 일을 잘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본업을 쪼개서 분류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개로 쪼개보자는 겁니다. 한 20개로 쪼개보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시간 정도면 분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차분히 페이퍼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 내가 사람을 만나는 데 관계된 일은 어떠한 일을 하는구나. 또 액티비티에 관계되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하는구나. 또 서류 작업은 어떠한 일을 하는구나. 내가 1년에 몇 번의 기획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은 내가 몇 번 하는구나. 리서치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적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 나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저는 리서치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일을 분류해 보다 보면 아,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니야, 나는 조용히 앉아서 사람을 만나는 것 싫어. 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저 나는 내 책상에 조용히 앉아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기획하고 이 기획 속에 어떤 사람을 투입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고 이런 거를 기획하는 것, 이게 난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 그런 거 다 싫어. 난 이벤트를 조직하는 게 좋아. 커다란 이벤트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준비하고 밤을 새우고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런 이벤트를 시작할 때 나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적성이 그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당신 뭘 좋아하죠? 이렇게 물으면 아, 나는 사람과 만나는 일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리서치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벤트성 그거 좋아해요. 나는 기획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를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종류의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좋아요.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데 현업은 사람은 만나는 것은 아주 적고 기획을 하는 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난 회사를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영업직 쪽으로 전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회사와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직무 전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사람은 나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예요. 나를 기획부서로 보내주세요. 나는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된다고 그런다면 나는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반대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료한 그림이라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현업을 분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는 겁니다.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회사는 회사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인사부로 가고 싶다고 해서 인사부로 금방 올려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들어올 때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경력을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 회사에 채용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당신은 엔지니어 경력 대신에 인사부에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인사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늘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회사에서 아직 도와주지 않지만 현업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전략을 짜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데 인사부에 근무하고 싶은데 지금 영업부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사에서 당장 나를 내가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지 못한다고 할 때 내 스스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바로 이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영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월급쟁이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본업 중에서 사람과 만나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아까 우리는 20개 정도로 디테일로 쪼개봤기 때문에 내 업무 중에서 사람과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올 겁니다.